네, 안녕하세요. 한광우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의 세 번째 시간으로 저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여기 밑에 보이는 것처럼 2012년에 한국에서 나온 논문이고요. 제목에서 보듯이 마이크로 임플란트, 즉 교정용 미니스크루를 얘기하는데 교정용 미니스크루의 성공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CT를 가지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논문의 주요 결론 중 첫 번째 결론을 보면 미니스크루의 성공률에 미치는 영향 중에 첫 번째는 치아의 뿌리하고 교정용 미니스크루 간의 거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치아 뿌리에서부터 미니스크루까지의 거리가 길수록 미니스크루가 뼈에 잘 붙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이제 사진들을 논문에서 뽑아서 좀 보도록 하면 흔히들 이제 미니스크루가 가장 많이 심어지는 곳은 작은 어금니와 큰 어금니 사이에 있습니다. 이 두 치아의 뿌리 사이에 있는 뼈에다가 미니스크루를 심게 되는데 보통 이제 치아 뿌리 사이의 거리는 평균적으로 한 3에서 5mm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더 좁은 경우도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미니스크루가 성공할 수 있냐면 최소한 치아 뿌리에서부터 미니스크루까지의 거리가 0.7mm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니스크루라는 것은 보통 직경이 1.6mm 정도를 씁니다. 물론 뭐 더 적은 것도 있고 더 큰 것도 있지만 이 정도가 제일 많이 쓰는 직경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옆에 치아까지의 거리도 당연히 0.7mm 정도를 맞춰야 되죠. 그러면 이 세 개의 수치를 다 더하게 되면 최소한 치아 뿌리에서부터 옆에 있는 치아 뿌리까지의 거리가 1.6 더하기 0.7 더하기 0.7에서 3mm 정도는 되어야만 미니스크루가 심어졌을 때 좀 안전하게 성공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3mm에 해당하는 3mm에 해당하는 좋은 부위를 우리가 골랐다고 하더라도 미니스크루를 심을 때 꼭 치아 뿌리와 뿌리 사이에 정중앙에 잘 심으라는 법이 없죠. 심다 보면 약간 옆쪽으로 치우쳐서 심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인접치와의 거리가 0.7mm 이내로 들어가게 되면 미니스크루가 안정성을 잃고 실패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미니스크루를 심는 상황이 교정을 하는 상황이라는 것인데 어찌어찌해서 작은 어금니와 큰 어금니 사이에 미니스크루를 정중앙에 잘 심었다고 하더라도 이 미니스크루에서 치아를 당기면서 옆에 있는 치아가 미니스크루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미니스크루와 치아 뿌리의 거리가 가까워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가까워진 거리로 인해서 미니스크루가 중간에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원인인 거고, 두 번째 원인으로 지목을 하고 있는 것은 여기 코티컬 본 테크니스, 즉 피실골의 두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 잇몸뼈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보면 두 개의 뼈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 뼈의 최외곽층에 있는 피실골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뼈의 이제 내측에 있는 수질골이라는 굉장히 성긴 뼈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피질골과 수질골의 이제 밀도 차이를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에서 측정을 할 때는 보통 CT에서 보이는 진한 정도, 이제 방사선 불투과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질골의 경우에는 850에서 1250 하우스필드 유닛, 이건 뭐 이 수치는 그러니까 이 유닛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이 정도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밀도를 가지고 있고 수질골에서는 150에서 700 정도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밀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어떤 종류의 물체에 해당하는고 하면 피질골은 대략 이제 유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유리 정도의 밀도다. 그리고 수질골은 이 정도의 수치는 아크릴판 정도의 밀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리에 뭔가를 우리가 깨지지 않고 잘 박아놨다면 빼기가 되게 어렵겠죠? 근데 아크릴판 같은 경우는 상상을 해보셔도 되게 잘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미니스크루가 심어졌을 때 이 피질골에 굉장히 많이 들어갈수록 안정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니스크루를 심을 때 이 피질골이 두꺼우면 좋다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개개인에서 피질골의 두께라는 거는 이미 정해진 변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사람에서 우리가 피질골을 어떻게 만들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미니스크루를 심을 때 이 미니스크루가 최대한 많은 피질골에 잠기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미니스크루를 심는 상황을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미니스크루를 이렇게 뼈에 대해서 수직으로 심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피질골에 잠기게 되는 부분은 여기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정도로 잠기게 되겠죠. 그런데 미니스크루를 심을 때 이걸 약간 기울여서 경사를 줘서 심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부분이, 미니스크루의 많은 부분이 이 피질골에 잠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위 그림 쪽에 비해서는 아래 그림 쪽에서 더 미니스크루의 안정성이 높을 수 있겠죠. 또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뭐가 있냐면 위 그림에서는 미니스크루가 이 수질골 쪽으로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됐는데 아래쪽에서는 경사를 많이 줬기 때문에 수질골 안에 많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치아 뿌리는 수질골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아 뿌리와 뿌리 사이가 되게 좁은 공간에서도 이 미니스크루가 수질골 안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치아 뿌리랑 접촉을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접촉 면적의 차이를 이렇게 경사를 줘서 만들어 주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사실 모든 사람에서 이걸 적용할 수가 없는 게 여기 그림에서 그린 것처럼 뼈의 형태가 이렇게 좀 비정상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잇몸의 위쪽으로 가면서 푹 들어가는 그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미니스크루를 이 방향으로 경사져서 그대로 심는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 미니스크루가 피질골에 잠기게 되는 부분은 굉장히 적게 되죠. 되게 많은 부분이 이제 뼈의 바깥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 미니스크루는 탈락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뼈에 대해서 수직으로 심는 게 더 나은 옵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상황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뼈의 상황에서 미니스크루를 수직으로 심는 거는 안정성은 그냥 중등도 정도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대신 이 수질골 안으로 깊게 들어가니까 치아의 뿌리에 접촉할 가능성은 조금 더 커진다. 약간 더 위험해진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뼈에서 경사를 많이 줘서 심게 되면 안정성도 최고로 높아지고 왜냐하면 피실골과 접촉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치근 접촉을 피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뼈가 좀 비정상적인 상황, 그러니까 이 밑에 쪽에 푹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경사를 져서 심으면 안정성이 없죠. 그러니까 잘 빠질 수 있고, 다만 치근 접촉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민스크루가 살아남지 않는다면 치근 접촉을 피하는 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냥 안전하기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뼈의 상황이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오히려 수직으로 심어서 중등도의 안정성을 가져가면서 시그널 접촉은 내가 잘 부위를 선택하고 방향을 잘 정해서 접촉을 내가 알아서 피하도록 하는 게 이제 술자로서는 최고의 선택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문에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죠. 치아 뿌리와의 거리를 얘기했고 피실골의 접촉량 이 두 가지가 미니스크루의 성공률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외에도 연조직의 형태, 뭐 살이 이제 말랑말랑한 살이냐 딱딱한 살이냐 이런 것도 있고 또 뼈 안에 염증이 있냐 없냐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그리고 스크류의 길이, 직경, 뭐 그다음에 어떤 형태, 이렇게 쐐기처럼 생긴 것도 있고 아니면 평행하게 생긴 그런 형태도 있는데 그런 형태에 따라서 성공률은 다양한 결과치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이 교정하시는 그 선생님을 신뢰를 한다면 이렇게 중간에 내가 심은 미니스크루가 탈락을 하더라도 바로바로 내원을 해서 바로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뼈가 좀 많은 쪽으로 다시 한번 또 심는다면 금방금방 성공이 가능하고 추가적인 치료 기간의 연장이 별로 없이 잘 끝날 수 있으니까 잘 내원해 주신다면 큰 문제가 없이 끝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래서 정답은 주치의를 믿고 매달 방문을 잘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케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